한국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위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사서 길게 가지고 있으면 손해본 적이 없고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부분을 다 경험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물건들을 기계나 알고리즘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매수자분들보다는 조금 우려가 더 많아요. 특히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전술회의로 국내 주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종목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민혁 PD님께서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투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 얘기를 저희가 또 안 다룰 수가 없는 안 다룰 수 상황이에요. 없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화로 한번 다뤘었는데, 네네. 사실 전화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음. 크게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어서 네네. 오늘 좀 추가적으로 저희 삼성전자가 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네. 전반적인 내용 알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 전화로 올린 내용을 하고 나서 한 1시간인가 있다가 그 전자의 자사주 얘기가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은 그날 올라간 것들의 많은 부분의 이유가 그 정보가 새서 또 짜증난다. 많이 그런 분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그럴 만한 반응이었고 제가 보기엔 그게 팩트가 어쩌다라는 건 저는 모릅니다. 근데 반응은 그럴 만했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주가가 6%인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보다 나아진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 발표난 그 다음날 주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우 소수나 뭐 이런 식으로 전보다는 뭔가 나아지는 부분들도 저는 있어서 우리 차근차근 자본시장이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 얘기 먼저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그런 자사주 매입 소식 이후 실제로 급등한 주식이었고, 그렇죠.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좀 주가가 부양이 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3년 전이면은 그게 코로나 때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도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자사주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자사주라는 건 특히 요번에는 또 10조 중에서 3조는 소각이라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플러스 값이고 과거에 그 당시도 주가가 안 좋을 때 자사주를 특히나 대형 회사가 사는 경우엔 그리고 그 자사주를 사서 뭔가 이상한 지배구조 관련된 뭔가가 있대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닌 그냥 퓨어하게 주가가 빠졌을 때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들어오는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와 지금하고 동일한데 차이는 그 당시에는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뭔가 새로운 이유가 덜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조직의 문제, 기술적으로 HBM 쪽에서 뒤처져 있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가 해결된 게 아직은 사실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전체의 경기 사이클과 메모리 산업 사이클과 그 상태의 변동 때문에 주가가 빠지거나 코로나 같은 모든 전 세계가 같이 영향받는 공통의 팩터나 알고 있는 팩터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과 지금은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도 뭔가 삼성보다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데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성장을 계속적으로 잘하는 데들이 성장통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상황에 문제거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중장기적으로까지 플러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된 부분의 변화를 같이 반영해서 삼성전자는 봐야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SK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꾸는 부분이 AI라는 부분, AI가 메가 트렌드, 메가 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부분으로
그 실적에 대한 반응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그게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상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엔비디아, TSMC,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세 업체의 중요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세 업체의 중요도라는 것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의 방향성을 계속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시장이 외국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지역적인 그 부분의 포지션이라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괴리가 벌어진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AI라는 현상이 과연 더 큰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현상보다 AI라는 현상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업체는 그 메가 트렌드 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거리는 회사들도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메가 트렌드와 그 세 업체 중에 하나라는 그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기본 장기적으로는 이 메가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흐름을 투자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갖고 있는, 최근에 주가는 자사주라는 이슈 때문에 삼성이 너무나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한 3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양호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이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투자랑 매매를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점을 좀 인내하고 보유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둘 다 네. 물론 높낮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그거에 바탕을 깔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워렌 버핏 선생님도 자기의 50년 동안 했던 스타일이 안 바뀌는 부분에 새로운 부분을 얹힌 부분을 얘기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큰 위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사서 길게 가지고 있으면 손해본 적이 없고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부분을 경험적으로 제 또래 저보다 윗 선배님들 또래들은 다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물건들을 기계나 알고리즘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지금 왜 발생하느냐 하면 과거의 성공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그 매수자 분들보다는 조금 우려가 더 많아요.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변화의 부분이 과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쉽게 따라잡기 쉽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가 기존에 했던 D램은 이 범용이란 말이에요. 딱딱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와 TSMC와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고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니즈에 대한 것을 명확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하이닉스는 막말로 을 마인드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솔직히 을 마인드가 없어지신 지 꽤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의 차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그 애티튜드, 태도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는 아우 잘해봅시다 하고 뒤에 들어가서 짜증나고 그 얘기하면서도 짜증나는 게 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 어디 그 돈 많은 친구나 부잣집 그 위에 선배나 같이 있을 때 밥 사준다고 해서 밥 사주는데 기분 나쁘게 밥 사주면 기분 좋나요? 얻어놓은 몫이만 짜증 나잖아요, 속으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진짜 정신개조와 기술에 대한 팔로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야 정말로 저는 과거 같은 그러한 트렌드를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의 더 급한 난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애티튜드와 태도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그렇게 솔직히 크게 믿지 않습니다. 전 세상을 절반만 믿고 절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고생이 그러한 DNA를 다시 살리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와 조직 문화가 되는데 영향을 줬으면 하는 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매매적인 관점으로 네.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오투님은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는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응원하고 매수로 응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는 삼성전자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가격이 싸져 있고 PBR이 0.9 정도까지 4만 원 후반대는 떨어졌었기 때문에 과거에 보통 한 1.1 정도면 세이프했어요. 근데 1배도 밑으로 넘어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프했는데, 그 구간에 조금 멈춰 있었으면 저는 아마 트레이딩 매매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그날 발표가 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메꿔서 지금은 다시 그 과거의 저점 수준인 상태로 와 있어서,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메가 트렌드인 모스크와 트럼프 미국이 가는 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 그런 데들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그 내부에서 보면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설명드린 하이닉스가 더 메가 트렌드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다 해도 이 상황에 확인해보고 변동이 없으면 투자라는 것은 기업과 같이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이고요. 인베스팅은, 투자는 비 올 때 가서 우산 씌워주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게 우산을 씌워주는 행동이죠. 저는 그 행동 쪽에 가까운 쪽에 선호도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주가 상승을 위한 회사의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노력 외에도 네. 좀 해볼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업들? 자사주를 사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그 일정 부분의 분들은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재무적인 부분에 돈을 낭비하냐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의 상황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노를 응원으로 바꿔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속받으신 부분의 가치의 변동 때문에 담보나 등등 여러 가지 그 대주주 관련된 그러한 개정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건 해결해야죠. 그건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 대주주가 그 지배하는 방식이 갑자기 바뀔 것도 아니고 하면, 대주주의 안정성이 있어야 그 밑에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안정감을 얻죠. 그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1년 단위 정도로 얘기할 때는 그 부분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안 하는 게 있으면 되려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헷갈린다, 해보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물불 가리지 마라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가 물불 가릴 때는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그 사원증이 창피해지는 거는 여러분들도 별로고 우리 사회도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그 파란색이 다시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든 우리들을 위해서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지금의 단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밖에 있는 우리는 응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가짜가 아니라, 그 정치 싸움, 또 모든 조직이나 상황은 지나가면 또 정치 싸움 생기고 이렇게 갈리고 하는 건 그건 자연의 이치고, 근데 지금 자연의 이치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제자리 잡았을 때, 그때 이긴 다음에 생각하고, 이길 때까지는 모든 수단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기간 동안은 네. 뭐 아주 긴 기간은 아니더라도 네.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네. 뭔가 이슈나 악재든 네. 호재든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견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어떤 거를 사전에 좀 감안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AI라는 큰 현상에서 가장 앞선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핵심은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업체가 지금 AI에 대해서 아마 투자를 더 지금 늘린다라고 10만 개가 산다고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업체들에서 하는 활동의 방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활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부분을 하느냐, 지금 블랙웰의 발열 이슈가 최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 번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단의 영향을 주가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삼성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단보다도 내부에서의 뭔가 희소식이 나오느냐. 지금 정말로 이제는 HBM이 저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사용할 만해서 제대로 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라는 어쨌든 기업 자체가 네. 한국의 어떤 대표성을 가장 크게 띠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삼성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의 비중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별로 비중을 배분한다라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그 많이 썼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금을 받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자금에 대한 비중이 나가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년 단위 정도로 봤을 때는 한 평균치가 크게 변동을 안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이머징 마켓에 100을 배분이 나가면 그 100에서 한 13% 정도를 한국 시장에 배분을 일반적으로 했고, 그 13%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정해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살 때 삼성전자의 그 안에 비중이 있는 그러한 자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3에서 거의 한 10에서 8 정도로, 펀드들마다 다 상황은 다를 테니까 한 3, 4% 정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한국 비중에서 일단 한 30%는 줄여. 지금 라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매매는 삼성전자한테 영향이 하이닉스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영향을 최근에 6개월 동안 받을 때는 시장보다는 환율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율의 그러한 큰 평가의 절상과 절하는 환율 시장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환율이 원화가 약해진 부분에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1,400원이 넘어선 상태에서 1,500원 가냐 어쩌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때 다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머무르는 게 이러한 비중 조정도 같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마이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점은 되려 줄어드는,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한테 지난 시점보다는 플러스 값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팩터는, 전자에 대해서 좀 많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려 플러스 값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와 매매라는 게 다르잖아요. 투자는 내 자산을 함께 하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사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을 이번에도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과 투자자분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행동에 맞는 그러한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내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지금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사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더 어렵고 지금 고립주의가 돼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피해 국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환율을 저렇게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다 한국의 피해자래요. 그럼 우리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비 오면 우산 뺏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서로 돕는 것밖에 남이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일수록 우리 항상 어려울 때는 똘똘 뭉치는 그 방식이 한국 사람들이 IMF 때도 어렵지만 올렸고 즐겁게 놀 때도 월드컵 축구할 때도 4강까지 가고 하는 우리가 뭉치고 함께하는 개념이 있는데 너무나 극단적인 구간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방식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구간에 우리가 서로 우리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함께하고 그 개념을 같이 좀 따뜻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전우님들께는 함께한다라는 그 개념을 실천해주고 계셔서 정말 멋지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아마 내부에서도 이제는 많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회장님께서 레터를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처음으로 냈던 것처럼 달라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함께함에 플러스 값으로 작동하길 바라고 뭔가의 새로운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 또 나머지 또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더 좋게 접근할 많은 또 투자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 때도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조금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분명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같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술회의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